오늘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유럽장은 아예 최근에 유럽장이 가장 셌거든요. 근데 어제는 유럽장이 가장 대륙 중에서 약했습니다. 아시아장 우리나라 뭐 깔딱깔딱 잘 버티면서 0.01로 끝났거든요. 중국이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제 기업들 실적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안 좋게 나와서 불안불안합니다. 시장이. 어, 일단 화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어제 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어제 나온 경제 지표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PMI 지수 속보치가 나왔거든요. 이제 제조 PMI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는 괜찮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고 미국이 제조 PMI 지수가 전환됐다가 50 이상으로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괜찮은 패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마켓에서 나오는 거라 ISM 제조업 지수 중에 특히 서비스업 지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긴 하겠는데 긍정 패턴으로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도 살짝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제조업은 약하고 서비스업이 글로벌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가격이 또 살짝 올라갔거든요. 석유 가격이 또 살짝 올라갔는데 여기 석유 가격 있죠. 예.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들러 올라가면서 지금 74달러대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유가 재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EIA 데이터인데 이제 쿠싱 지역 일부 지역입니다. 미국에. 쿠싱 얘기를 해가지고 뭐 헬리콥터 날아다니면서 뭐 재고량 이런 거 측정하고 뭐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재고가 여기는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전체 재고는 살짝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살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야, 너희 그 투기 세력들 유가 내려간다고 베팅하지 마. 그랬다가는 우리가 급격히 감산할 거야. 뭐 이런 위협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지금 유가 밀려 내려가면 다시 올라갔던 거 있죠. 여기서는 감산으로 대응을 했고 여기는 감산 발표까지는 안 했지만 협박을 한 거죠. 감산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튀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걸 겁니다. 유가 반등은. 그리고 최근 달러 인덱스가 지금 꼬물딱꼬물딱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을 보면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 어떻게 투자 시장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구리 가격을 보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구리는 지금 뭐 어디서 공급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 밑으로 아랫발은 쭉 빠지고 있잖아요. 구리가 대표적으로 전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거든요. 석유도 뭐 마찬가지지만 석유는 지금 공급자인 오펙에서 자꾸 사우디가 한마디씩 하면서 거들고 있는 거고 원자재 시장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경기 수축할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베팅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우리가 주가 바닥 칠 때 있죠. 7월, 10월 달에 이때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 중에 구리 가격이. 그래서 원자재 투자자들 쪽에서 놓고 보면 경기 수축에 점점 더 높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채권 시장도 그렇게 베팅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잠깐 들리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채권 얘기는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에 올라가는데 이제 왜 올라가는 거냐. 달러 인덱스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요인들이 다양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루하루마다 판단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또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일단 너무 과도하게 쭉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 가격이 다시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하고 있었고 이게 강력하게 밀고 올라갔던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이 그 어떤 국가보다 훨씬 더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잖아요. 막 0.75씩 세 번인가요? 올리고 막 0.5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달러 인덱스 밀려 올라갔고 물론 그 과정 중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주식도 반등을 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누그러지면서 올 초에 여러분들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노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경기 수축 없이 그냥 갈 거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멸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바닥을 좀 그은 거고 최근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건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밀려 올라가는 건 지금 최근은 그 미국 국가부채, 국가 부도에 대해 사실 국가 부도가 나면 달러 자산이 사실 깨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꼬물딱꼬물딱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동하면 그 달러 패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대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지금 최근 올라가는 건 이게 지금 뭐 국가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달러 자산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주가 급락하고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그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세차게 출렁이면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부채 협상이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화당 지난번에 그 티파티 얘기를 했었죠. 공화당 일부 의원들. 공화당이 목리를 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출을 줄이라고 하니까 내년 대선이잖아요. 재선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줄이겠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막판 협상까지 갈 것 같고 그 재무부 관련된 계좌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꼬물딱꼬물딱 내려오고 있던 그 이게 미국 그 5년 국채 수익률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꼬물딱꼬물딱 내려오고 있던 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 CDS 프리미엄이 미국의 5년 국채.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한마디 했거든요. 이거 마이크 홀 기자께서 인베스팅닷컴에 올리셨는데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7%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저는 사실 연준 7% 금리를 얘기하는 게 이게 그 연준 금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일반 시장 금리도 사실 7% 지금 뭐 모기지 관련된 대출 금리는 7%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해되고 조금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같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다이먼에 따르면 현재는 필연적으로 은행 대출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거 대출 기준 올리는 건 이미 예전부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상업부동산 부분은 상황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이런 대출, 상업부동산 관련된 대출의 80%가 지역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은행 쪽에서 부실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행에서 자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상업부동산의 부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업부동산이 3년마다 재갱신을 하면서 뭔가 연장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이 올 하반기부터 뭐 7, 8, 9 이렇게 쭉 진행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상업부동산 가격이 내려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실이니까 담보를 메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출자들한테 담보가 부족하니까 담보를 못 메꾸면 차압을 한 다음에 경매를 때릴 수 있겠죠. 부실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상업부동산 가격을 더 밑으로 짓누를 수 있고 그런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이 줄기 때문에 BIS 비율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대출을 줄이거나 그래서 위험 가중치 대출 위험 가중치를 줄이거나 대출을 하지 않고 이제 버티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지역에 자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경제가 빠그러지는 좋지 않게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경기 수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미 디폴트 문제 조세일보에 백성원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디폴트가 일부 연방기관의 채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재무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부채 우선순위라는 게 먼저 돈을 갚을 것 안 갚을 거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순서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먼저 급한 건 먼저 주고 덜 급한 건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다른 연방기관에 채무 상환 연기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에서 다른 이제 지방정부에다가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야 요번에 못 주니까 급하니까, 넌 안 급하니까 나중에 줘도 되니?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금액이 이제 최저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지난번에 벌써 보여드렸을 때 천억 달러 밑에 688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남은 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상황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재무부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완전히 매도하고 투자에 손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정평가회사들이 그 채권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결과적으로는 단기 채권, 그러니까 미 국채의 단기 채권의 가격이 급격히 폭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짧잖아요. 걔네들은 만기가 짧으니까, 짧은 만기 안에서 국가부도 부실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 수익률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폭락하면서. 근데 장기 채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손댄다는 게 뭐 미 국채를 전부 다 매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국가부도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장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 국채 수익률, 예전에 2011년도 8월 달에 있었던 미 10년 국채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었냐. 이게 2011년도 8월 달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요때. 요게 8월? 이게 9월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8월이에요. 이 미 10년 국채거든요, 얘가. 근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잖아요, 아랫방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장기 채권인 미 10년 국채의 움직임은 사실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최근 이제 들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막 미친 듯이 급등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가 요 언저리에서 지금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을 조금씩 매집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급락하면 여기서 다시 매집할 상황을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이먼이 말하는 것처럼 뭐 7%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3.5면에서 하지 마라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매집할 좋은 타이밍에 와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업부동산 얘기인데, 이건 엑시오스에 있는 요분께서 올리신 기사 안에, 다른 건 안 보고 요거만 볼게요. 이 장기 데이터 딴 데 나오는 데가 없어서 2003년도 이후에 미국의 그 오피스 공실률이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레코드 하이를 기록했고요. 요 기사를 보면, 요거는 인텔리전스, FDI 인텔리전스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것 때문에 올렸거든요. 이게 보시면 얘가 공실률인데, 여기는 좀 더 높게 나왔죠. US 오피스 베이컨시 레이시 18.6. 이게 통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마다 뭐 다르고 통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건 맞아요.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공급이에요. 얘가 공실률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쭉. 지난번에 무디스인가요? 골드만삭스인가요? 무디스였던 것 같은데, 이 상업부동산 가격이 2024년도가 돼야만 저점을 치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보이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떨어지고, 이 공급이 떨어진 게 공실률을 줄이면서 가격을 바닥으로 만들고 다시 올리는. 그래서 2024년도나 돼야, 중후반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요건데, 요게 내셔널 커머셜 엣지에 나오는 이거 4월달 그 미국 오피스 사무실 관련된 베이커시가 나왔어요. 공실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저기 뭐 12%, 18% 나왔는데, 뭐 높은 데는 20%가 넘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10% 미만 때보다는 그 이상 12% 미만이 그 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사무실이 지금 공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시간이 지나야만 잡히겠죠. 시간이 지나야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떤 상업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넘어가야만 그나마
내년도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린 스트릿 아닐 거. 그린 스트릿에서 나온 CPPI 지수, 상업부동산 그 가격 지수인데 최근 내려오는 강도는 줄어들었어요. 내려오는 강도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든 게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 때 1차적으로 쭉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그 리먼 파산하면서 아래로 또 추가적으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30% 넘게 빠졌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차적으로 좀 내려온 강도가 있어서 줄었는데 여기서 세차게 뭔가 경기 수축을 맞을 가능성이 열려서 뭔가 수축이 빨라지면서 한 단계 더 밀려 내려올 겁니다. 상업부동산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아직은 인지하는 게 100%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 보다 보니까 모 방송사의 모 은행의 웰스 매니저 팀장이신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이 한마디 하시는데 자기는 뭔가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고객으로부터 얻었다고 해서 미국의 그 부채 한도는 당연히 협상이 타결될 거다.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밑으로 밀려내려가면 그 살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감명 깊게 받았다고 깊게 들었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국가부도 관련된 이 협상 타결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수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점인 거거든요. 사실 큰 흐름에서.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수축한다는 논점에서 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샀다가 반등하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팔고 나와야 되고 그런 변동성이 그런 변동성을 부담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주식에서는 좀 물러나는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오히려 포지션을 줄이고 나오고 채권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운용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없이 고객들을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고 물론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을 땐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 수축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논점이 휩싸여 있는데 국가부도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약간 좀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장서우 기자께서 5월 24일에 올리셨는데 크게 망신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수출 통제로 미국의 기업들이 매출을 중국에서 못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유예를 받아서 논하는 장사를 이제 그나마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뭐 최신 반도체나 이런 건 팔 수가 없겠지만 마이크론도 제재를 받고 이러니까 그 대안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이득을 보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사실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젠스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 산업에 중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인데 이 중요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수요처가 날아간 거죠. 엔비디아가. 이 기업가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뭔가 하려고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양쪽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거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거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유예를 받은 그나마. 그리고 이거 로이터 기사인데요. 가장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최대 PC 생산업체 레노버가 매출이 24%나 빠졌다고 나왔습니다. 1에서 3분기 매출이 급락해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죠. 한 단계 올라서 지금 7만 전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고치 6만 9천 원, 5만 5천 원대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왜 안 사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동영상 여러 번. 물론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거 단순간에 올라올 거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다만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 조짐에 요걸 한 거 보시면 요거 차이나 플래시 마켓의 낸드 메모리 가격이거든요.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살짝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기는 건지, 그러니까 바닥을 추세적으로 다진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D램 같은 경우를 보면, 낸드 말고 D램을 보면 이게 옆으로 횡보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주간 단위 나오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D램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멈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바닥을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위적 그 감산을 하지 않겠지만 뭐 점진적으로 뭐 교체 진짜 제조 생산 시설을 조금 더 하이 테크니컬한 쪽으로,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은 걸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생산하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줄겠죠. 뭐 그런 형태로 조작을 하겠다고 말을 한 이후에 주시장이 조금 들리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가격 자체도 살짝씩 지금 바닥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아랫방향으로 뚫려 내려가는 그런 바닥 따지기, 그러니까 바닥이 뚫리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물론 이게 이제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오픈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가능성은 오픈됐다고 봐야 되죠. 다만 문제가 글로벌 경기 수축에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 수축을 한번 겪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조급하게 삼성전자를 아예 안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더라도 조급하게 지금 삼성전자를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포지션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라가면 7만 전자를 뚫고 올라가면 저는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축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수축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보여드리지만 주요 영역에서 계속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거나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계속 현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축 가능성은 제로가 될 수 없고 50대 50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그나마 버티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있는데 고용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투자 심리들은 상당히 크게 위축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자, 권도영 씨의 보석이 취소됐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초췌하게 나오죠. 여기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지난번 들어갈 때 사진인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건 옛날 동영상 촬영이고 죄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당해야죠. 그리고 돈에 너무 꽂혀서 인생을 돈에 너무 몰려다니지. 인생이 좀 가치가 있어야죠.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를 돈에 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